자, 안녕하세요. 주식비더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대성 파인텍이라는 종목의 일봉 차트를 보고 있는데요. 이 종목이 저희 이제 클럽 안에서 공유했던 종목이에요. 이제 공유했던 종목이라는 건 이제 클럽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번 우리가 배우고 훈련했던 거대로 매매를 해서 풀어나가 보세요라고 이제 종목을 이렇게 살짝 던져드리면 회원분들이 이 안에서 파동과 수급을 활용해서 매매를 하고 그 결과물을 이제 공유하고 그런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한번 좀 다양한 팁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성 파인텍 한번 오랜만에 그것도 한번 볼까요? 이 종목의 재무. 자, 보시면은 대성 파인텍 한번 기업 분석 화면으로 넘어와 봤어요. 참 오랜만에 띄워봤는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과거에 제가 이런 거 관련돼서 설명드렸었는데 오늘 한번 빠르게 짚고 넘어가 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조금은 빠른 매매 그리고 수급주 매매할 때 말씀드렸었던 노하우 팁은요, 요 구성이 중요합니다. 자산 총계, 부채 총계, 자본 총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채 플러스 자본이 그 기업의 총 자산이에요. 이렇게 놓고 봤었을 때 이 구성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는 이 수치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서 느낌이 많이 달라지잖아요. 재무의 안정성 정도가. 이런 마이너스가 하나 찍혔다, 무조건 나쁘게 본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대성 파인텍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게 되면은 분기 실적이 적자입니다. 영업이익 마이너스 4억, 당기순이익 마이너스 8억,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런 식이에요. 마이너스 4억, 마이너스 8억이 얘네가 그래도 갖고 있는 자본 총계가 500억이 있는 회사잖아요. 500억이 있는 회사에서 뭐 한 마이너스 4억, 마이너스 8억, 마이너스 5억이라고 하게 되면은 100분기 동안 적자만 계속 나도 얘네가 돈으로 버틸 수 있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더 이런 느낌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여기서 회계적으로, 세무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면은 이거 자본이 전부 다 현금이라 아닐 수도 있잖아, 기타 등등에 대한 플러스 알파, 이렇게 깊게 들어가는 영역도 존재해요. 근데 일단 그거는 조금은 더 심플하게 생각해도 되는 게, 지금 당장 모든 상황의 극단적 예외까지 다 일어날 거다라고 이렇게 단정 지어서 생각하고 싶은 기업이라면은 그 종목을 선택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이건 무조건 안정적입니다가 아니라 이런 구성 비율의 느낌이 어쩔 수 없이 주관적이잖아요. 저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오랫동안 매매할 만한 종목 아니고 그냥 거쳐가는 과정에서 이 정도 재무면 괜찮다, 요 느낌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10년 동안 이 기업을 모아간다 막 그런 거 아니라면 네, 뭐 자기 이제 매매 목적에 맞게끔 필터를 해도 괜찮을 거다 정도로 해석을 해도 되겠죠. 네, 재물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가 아니라 재물을 가지고 필터를 한다라는 개념이에요. 필터한다는 거는 이 재무제표의 기업을 매매할 거야 말 거야, 선택권은 자신에게 있다는 거죠. 투자자의 능동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면 하는 것이고 아니면 안 한다는 거죠. 회계적으로만 보면 이 기업도 좋진 않죠. 매출에 점점 떨어지고 있잖아요. 하향 곡선 그리고 있고 지금도 계산해봐도 아마 더 떨어지겠죠. 성장성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근데도 선택을 한다. 왜 선택할까요? 지나가는 매매에서는 이거 잠시 거쳐간다고 해서 되게 이게 매매를 못할 정도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동안 투자하거나 뭐 미래 가치를 위한 투자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수급주 특성상 이런 정도의 재무 나올 수 있다, 그냥 그 정도인 거고요. 이런 거는 무조건 안전하니까 해도 됩니다, 이런 얘기 절대 아니고요. 당연히 재무는 필터 요소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다, 요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넘어가 보게 되면은 이 종목 뉴스 보는 거, 저희 영상 채널에 되게 초반부에 이런 부분 설명들 많이 했었는데 다시 한번 복습 겸 짚고 넘어가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뉴스의 키워드들 위주로 보게 되면은 여기서 저는 보자마자 제일 먼저 보이는 거는 바이든 탄소 배출이라는 키워드가 보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 종목을 공유한 시점에서는 이런 키워드는 안 나왔었는데 찾아보게 되면은 뭐 나옵니다. 아니면은 구글이나 네이버 이런 포털에서 찾아봐도 되고, 그 전에 나왔던 거는 미 대선이라는 키워드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미 대선 바이든. 결국에는 조금만 키워드만 보게 되면 이거 좀 어떤 특정 테마가 존재하구나, 요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뭐
검색해보면 알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뭐 태양열 뭐 이런 그 재생에너지 관련된 주죠. 네, 친환경 쪽으로 친환경 관련돼서 지금 미 대선과 많이 엮여 있죠. 그러니까 뭐 무조건 이게 그 관련 주식이다 아니다 이런 거 자체가 테마는 사실상 깊게 따지고 들게 되면은 이게 무조건 맞아 아니야 여기에 대한 기준점 자체가 모호하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진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처럼 다 얽히고 설켜 있거든요. 복잡한 이해관계가 섞여 있는데 그거를 내가 주도적으로 구분하고 판단을 한다? 쉽지 않아요. 논문을 써도 그 정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저는 현실적이고 좀 편한 방식, 쉬운 방식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그 판단은 시장이 해줍니다. 시장이 어떤 식으로 해주냐? 수급이라는 모양으로 판단을 해줘요. 그러니까 수급에 집중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잡을 수 있다. 체크할 것만 체크하자. 요 느낌 이해되셨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공유한 시점이 요 부근 어딘가였어요. 요 부근 어딘가 초반이었죠. 이때 시간이 9시 12분 정도, 9시 조금 10분에서 15분? 10분에서 20분 사이 요 부분에서 제가 처음 공유를 했거든요. 요때 얘기하면서 이야기했었던 거는 여기서 포인트를 드렸습니다. 뭐 실제로 클럽 분들은 오늘 이 설명 영상을 통해서 복기를 해보시면 되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 이런 식의 매매도 가능하구나 라는 거를 그냥 새로운 관점의 개념을 하나 추가로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실제로 질문도 있었던 건데 요 부분 일단 A와 B라고 써놓은 거를 저는 보통 아일랜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일랜드 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무슨 말이냐, 자 주가가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흘러가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이 중간에 점프를 한 거예요. 점프를 했다는 거는 이 점프한 사이 이 공간이 비어 있잖아요. 즉 이 중간 이 네모칸이 빈 거잖아요. 비었다는 거는 이 사이의 흐름이 수급이 들어온 뒤에는 뭐가 어떻게 나올지 보여진 게 없다. 그냥 갭으로 건너뛰었다. 말 그대로 이 사이가 갭이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일랜드 갭을 이용해 보세요 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 갭으로 주가의 흐름이 들어오게 되면 이 갭 자체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꼬일 수 있다라는 점을 이용을 하는 거고요. 복잡하게 꼬일 수 있다는 말은 파동이에요.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꼬이면은 파동이 나옵니다. 그 파동을 이용해서 매매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갭을 넓게 보면은 A의 관점으로 되게 넓게 볼 수도 있고요. 보수적으로 보면은 B 정도로 진짜 점프 뛴 만큼만을 갭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정도면은 A를 전부 다 갭으로 봐요. 사실 이 흐름 거의 한 1분 안에 만들어진 장대봉인데 시가만 낮게 형성됐을 뿐, 이거 그냥 몇 분만 빨리 해서 동시호가 주문했었으면 갭 여기서도 시작할 수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런 흐름에서는 A를 전부 다 갭으로 봅니다. 이 큰 네모를. 자, 그럼 아일랜드 갭을 이용한 박스 매매, 이거 제가 힌트를 드렸었고, 두 번째는 돌파 매매만 고집하지 마세요. 돌파 나올 수도 있지만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은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그리고 초창기 영상에선 정말 많이 말했었던 매매 스타일, 1번 매매, 2번 매매, 3번 매매 스타일에서 이거는 2번 매매 스타일이죠. 이 시점에서부터 2번 매매 스타일로 간 거고, 2번 매매 스타일로 가게 되면은 뭘 해야 될까요? 받아줘야죠. 자, 근데 받으려면은 이 박스의 높이 값이 한 6-7%면 생각보다 높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 정도에 맞춰서 어떻게 잘 뿌려서 받아줄지를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받아준다는 거를 모든 호가마다 전부 다 매수 촘촘하게 걸어서 걸리는 대로 받아줘라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매 호가마다 건다는 거는 의미가 없고요. 필요한 호가에 분산해서 그냥 쫙 펼쳐주면 됩니다. 펼쳐서 받아주기 위한 주문을 걸어주면 되고요. 뭐 요거는 성향 차이인 것 같아요. 뭐 여기서 걸고, 이쯤에서 걸고, 이쯤에서 걸고, 이쯤에서 걸고, 이쯤에서 걸고, 거는 방식도요, 정배분이 있을 수 있고 밑으로 더 피라미드 형태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위에서 조금 더 받는 역피라미드 형태도 될 수 있고요. 정배분은 그냥 이렇게 나눠주는 거고,
피라미드는 아래서 조금 더 높은 비중으로 받는 거고, 역 피라미드는 앞에서 조금 세게 받았다가 뒤에서 점점 비중 줄여가면서 받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이건 전략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신한테 맞는 거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이걸 받았었을 때 전체적인 비중 자체가 뚱뚱해지면 안 됩니다. 과비중이 되면 안 돼요. 여기서 반드시 지지할 거야?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용해서 받는다. 처음에 받을 때 얼마만큼 받을 것인가. 이때 생각할 거는 자신의 기준 비중 정도를 생각하면서 나는 기준 비중 연습할 때 30 정도가 적당한 사람이야 라고 하게 되면은 30 정도를 넓게 받는 거고, 이 정도면은 나는 50 정도도 받을 수 있겠는데 하면 50 정도로 넓게 받는 거고, 이건 선택입니다.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런 상태에서 진행을 했고요. 자, 오늘 이제 영상이 클럽 회원분께서 아일랜드 갭을 이용한 매매는 어디서 볼 수 있죠?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안 그래도 저희 클럽 내에서. 그래서 이제 뭐 보라고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 언니님께서 이제 클럽 멤버분들께 더 설명을 해드릴 겸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올리고, 당연히 이제 이 안에서 뭐 그런 목적으로 올린다 해도 그냥 보시는 분들도 보면은 정말 많이 도움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단지 실제 매매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듣느냐 아니면은 그냥 영상으로 보고서 배우느냐, 이 차이가 되게 좀 클 뿐인데,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그냥 유튜브 보시는 분들께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니까 좀 씹고 뜯고 맛보면서 계속 여러 번 보시면서 소화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항상 차분하고 꾸준하게 롱런하는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공유하고 방법을 공유하는 그런 채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쭉 받으신 분들이 받다가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여기서 밑에 더 받고 싶었는데 많이 안 내려왔어요. 많이 못 받았겠죠. 네, 좁은 박스 매매가 된 거겠죠. 결과론적으로는 여기서는 전략으로 치게 되면은 역피라미드 또는 정배분, 요런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조금은 더 낮고, 좀 이렇게 밑에 아랫부분의 비중을 더 실어주는 일반 피라미드 구조인 사람들은 정말 조금 받아졌을 거고, 근데 이거는 주가의 흐름마다 때로는 피라미드 구조가 유리하고 때로는 역피라미드 구조가 유리한데, 이 둘 중에 뭐가 더 좋나요? 하게 되면 이거는 흐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냥 이것저것 고민하기 싫으면은 가장 기본은 정배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정배분을 기본으로 하면서 템포 조절을 가지고 이런 피라미드 효과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생각해 보시고요. 이 부분은 뭐 실제로 이거는 그래서 좁은 박스 매매 들어가죠. 제가 이번 매매 스타일을 말씀드릴 때 고점에서의 좁은 박스, 이것도 염두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고요. 이런 식으로 흐름도 곧잘 나오긴 합니다. 잠시만요. 여기서 이제 하나 질문할 거리가 있는데, 네. 이제 거래량이 한번 쫙 솟고 이게 마치 좀 되게 수학적으로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거래량이 줄었잖아요. 그러다가 싹 솟았어요. 야, 요때가 이제 슈팅하는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때 막 들어가야지, 이런 기법으로 막 접근하는 거는 어떨까요? 매수 타이밍. 엇박자. 완전 엇박자. 여기는 매수 타이밍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전에 받은 사람들의 매도 타이밍이 되겠죠. 네. 그러면은 거꾸로, 자, 거꾸로 엇박자라고 하시니, 그럼 이렇게 힘이 쭉 줄어들 때 네. 쭉 계속 매수하다가 이때는 매도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기법화 시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거는 기법화까지는 아니고, 잘 잡아놓은 거 언제 매도하든 간에 그 매도가 나쁜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이건 나와야 나오는 거지, 기법화 하기에는 이 흐름 안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나왔다, 근데 나왔으니까 매도했다, 저는 그거는 괜찮다고 봐요. 그건 괜찮다. 근데 이제 이런 게 항상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이렇게 조합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기법이라고 생각하고 막 이런 쪽으로 파고들라 그러면 그건 이제 헤매는 지름길이다 라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이렇게 구분하면 될 것 같아요. 이 패턴을 외워서 기법화 시키면 그거는 현실성이 떨어지고요, 안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이런 상황이 오면 여기서 무조건 매도해야지, 이 매도 행동을 기법화? 습관화? 저는 습관이 더 맞을 것 같은데, 만약에 여기서는 무조건 매도해야지 이거는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설령 날라가서 상한가를 간다고 하더라도. 그럼 안 오르는데 거래량만 저렇게 좀 막 솟아서 보합으로 막 이 캔들이 여기까지 안 오르고 이런 모양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래도 매도인가요? 그때는 자신의 평단이 그냥 높다라는 걸 인지해야겠죠. 거래량이 막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얘가 가격은 안 오르고, 왜냐면은 이거 역시도
제가 여기서 받아줬으니까 이 정도 나오게 되면 다 수익권이지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좋았어, 2370원 돌파 가자 하고서 여기서 딱 한 방에 매수 빵 때려놓고 기다린 다음에 이 상황 오게 되면은 평단보다 약간 아래? 아니면 약보합권? 뭐 요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상황 나왔잖아요. 평가 수익은 보합이거나 약간 마이너스일 경우에 지금 이 상황이 나온 겁니다. 저는 이것도 원래는 매도가 맞다고 생각해요. 보합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A씨 당초 잘못 잡았으니까. 네. 이 사람의 문제는 매도를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매수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앞단을 교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물어볼 때 뭐 제가 손절을 못하는 것 같아요. 뭐 분할 매수를 한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이런 얘기 하시는데 결국은 시작 전부터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네, 매수의 출발을 엉뚱한 데서 잘못 출발하는데 매도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매도가 되려면 앞단에서 제대로 된 정박자 매수가 이뤄졌었을 때 이게 매도 타이밍이 나오는 거지, 앞단 다 무시하고 맘대로 하게 되면은 여기서 매도 못합니다. 이거 말이 좋아 이렇지 대부분은 이거 꼬이게 되면 여기까지 안 올 거예요. 한 요 정도에서 끝날 수도 있어요. 실제로 내 평단 살짝 아래서 올 듯 하다가 다시 꺾이죠. 이렇게 가는 경우 진짜 많거든요. 욕심의 영역을 건드려줘서 꼬이게 하고 욕심의 영역으로 다시 진입을 안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전에 나오는 타이밍이 있어서 그래요. 실제로도 보게 되면 여기서 매수를 하고 여기서 정박자를 탄 사람들은 여기서 매도가 이뤄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웬만한 힘으로는 다시 이렇게 가기보다는 여기서 매도세 맞고서 살짝 다시 주춤하고서 간다는 거죠. 이런 경우도 되게 많다는 거죠. 그러면 이 가격을 다시 오지 않는 가격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실제로 경험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정박과 엇박이 생각보다 중요하다. 뭐 요 정도 이해해 주시면 좋고요. 요 종목은 살짝 더 쳐주긴 했네요. 살짝 더 쳐주면서 뭐가 좋냐 라고 하게 되면은 이 종목은 엑시트를 좀 쉽게 만들어 준 거죠. 웬만하면 다 엑시트 가능하게끔. 저게 또 이제 골 때리는 게 저기가 고점 돌파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분들도 그쵸. 있을 거라는 거죠.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저희 클럽에서 이제 훈련 시작하신 분들도 이거 그러신 분들 있을걸요? 제가 알기로는 있습니다. 무조건 있습니다. 분명히 어딘가에 있어. 네. 저희 경험상 그죠? 네. 근데 여기서 이거를 구별하는 방법은 없나요? 뭐 이거는 제가 되게 자주 말씀드린 건데 생각보다 쉬운 데 있어요. 거래량이 힘이 약합니다. 거래량 대비 상대적 거래량 자체가 힘이 약해요. 근데 새로운 고점을 돌파한다? 힘이 더 필요합니다. 이거 돌파되는 과정 아니야?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여기까지는 올라온 상태에서 더 늘어나고 있는 호가창 움직임이 있어야지 돌파를 트라이라도 해보지. 이 상태로는 거래량이 약해요. 거래량이 약하면요 행동할 수 있는 거는 이거 뚫을까 말까 분명한 거는 고민됐을 겁니다. 이거 뚫을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됐을 거예요. 고민되면 매도하세요. 그냥 매도하고 진짜 뚫으면요 이 위에서 다시 시작해도 됩니다. 드리블 하면 되잖아요. 뚫고 나서 이 뚫는 과정에서는 거래량 분명히 올라서 줄 거기 때문에 그거 지나고 나서 다시 해도 됩니다. 근데 이거 못하는 이유는 가격 올라서 다시 사고 싶지 않니 아까워서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질문 포인트들 보게 되면은 어찌 보면은 지금 들어와 있는 새로 오신 회원님들도 여러분들하고 거의 비슷한 입장에서 이제 첫 출발선상에 있는 거잖아요. 훈련을 하기 위해서. 그럼 관점이 비슷할 거예요. 이쯤 왔었을 때 가장 많이 나온 질문, 이쯤 되면 예상할 수도 있는데 한 요 정도 되면은 이거 2,300원에서 2,400원 박스 아닌가요? 박스 눌림목 아닌가요? 이 질문 진짜 많이 나올 타이밍이잖아요. 여기 실제로 나왔습니다. 근데 단정하지 마세요. 단정할 영역이 아닙니다. 이유는 앞단하고는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이 파동이 일단 나왔잖아요. 이 파동은 이 앞단의 수급을 털 수 있었던 파동이기 때문에 여기서 반드시 버텨줘야 된다라는 필연성이 상당히 약해요. 다르게 말하면은 안 버텨줘도 전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밑으로 눌러오면서 진짜 아일랜드로
깊게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그냥 다운그레이드 박스로 갈 수도 있습니다. 혹 그냥 이거 계속 활발하네 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얘기했었던 이 박스가 다시 나올 가능성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서 그냥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 시점 어딘가에서 굉장히 큰 물량의 포지션 변화가 포착이 됩니다. 호가창에서 제일 잘 보일 거고요. 아니면은 분봉에서도 보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흘러가게 되면은 지금 모습은 굉장히 일반적으로 거래량 별로 없이 자연 파동으로 옆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뭐 이 정도는 그냥 무난합니다. 새로운 박스가 다시 만들어지는데 거의 파동은 미비한 상태. 여기서 만약에 이거 다시 하고 싶은데요, 기타 등등에 대한 거는 이제 종목의 속도가 줄었기 때문에 굉장히 천천히 하시면은 될 수 있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거 해봐도 됩니다, 이런 뜻의 이야기는 전혀 아니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모든 종목은 웬만하면은 언제 어디서든 자신이 매수 버튼 누르면 매수가 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첫 매수를 시작으로 어떻게 매수를 이어나가느냐, 그 조합값이 훨씬 더 중요하다. 꼭 기억해 주시고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 질문해도 될까요? 네. 자, 이게 어니님이었다면 아마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서 마무리 하셨을 것 같아요. 그냥 딱 봐도. 그럼 그 이후에는 다시는 안 하셨을까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냥 뭐 다른 걸 선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그러면은 안 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네. 뭐 이유는 당연히 이제 거래량 마르고 네. 뭐 늘어질 것 같아서 안 하시는 거겠죠. 네, 하더라도 더 있다가 뭐 자리도 그렇게 뭐 좋은 것도 아니고, 이게 이제 매매를 하실 때 많이 꼬이는 게 어디서 어떤 가격에 들어가냐도 되게 중요한데 어떤 상황에서 들어가냐를 잘못 엇박자를 타서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이거 보면서 느껴진 게 야, 이거 좋다, 박스 좋다, 되게 안전하네 막 이렇게 느껴져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얼마나 느리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인식을 못하고 들어가서 조바심에 지는 경우도 있을 거라서 한번 좀 이 질문을 해봤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같아요. 네네. 되게 많은 분들이 지금 상황은 되게 좋을 것도 되게 나쁠 것도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렇죠. 무난하게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또 막 그렇게 생각하고.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종목만 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무난하면은 나쁠 거 없죠, 당연히. 네. 근데 시장은 이 종목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만약에 내가 이 종목을 현재 높은 비중이나 아니면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보유해서 반드시 이어나가서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이 박스 파동에서도 매매 행위를 하는 거는 당연한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선택을 할 수 있는 시점에서는 굳이 왜가 될 수 있죠.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많은 팁을 알려주셨는데 아는 만큼 보인일 거예요. 이게 뭐가 도대체 많이 알려준 거지?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얘기밖에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참 안타깝죠. 저희가 유튜브에서 정말 많은 걸 알려드려도 받아들이는 정도의 차이가 개개인별로 다르다는 게 참 안타깝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제 많이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고 나서 좀 뭔가 좀 알맹이가 없는 것 같다 그러면은 일단은 솔직히 스스로를 좀 돌아보시는 게 본인 발전에 좋을 거다라는 말씀을 예전부터 이제 많이 드렸는데 오늘도 마찬가지가 적용이 될 것 같고요. 좀 부족해서 채우고 싶은 생각이 든다 그러면은 저희가 하고 있는 투자 클럽이 뭐 이래나 저래나 많이 도움을 드릴 거예요. 이제 그런 것도 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혼자서 경험을 쌓고 싶다면은 얻어 터져서 KO 되지 않게끔 템포를 천천히 늦춰서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오랜 기간 좀 시간을 두고서 연습해 나가면은 그게 좋을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에 보면은 이제 몇 개월 안 된 사이에 너무 마음 급하게 조급하게 막 급등주 같은 거 가지고 수급 파동 활용해서 매매하고 그러다가 잘못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 잘 돌이키면서 정비하면서 주식생활 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그럼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저희 이제 말씀드렸던 클럽은 여기 영상 아래에 더보기를 눌러서 링크 타고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네이버에서 주식비더 공유카페로 검색하시면은 직접 찾아서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거기에 공지사항에 게시글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월화수목금 매일매일 장이 열리는 때마다 양질의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구독 알람 설정 해두시고요.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랑
댓글로 많이 응원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